한국 토종 살기 악어를 죽였습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그 장면은 실제 CCTV에 찍혔어요. 작고 여린 고양이 같은 동물이 몸무게가 8배나 넘는 외래 맹수와 싸웠고 이겼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리고 왜 한국은 그 사실을 단 한 번도 자랑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클로에 마이어스입니다. 프랑스 국적의 유네스코 자연유산 평가관으로 12년간 일해왔죠. 그런데 지금 제가 한국의 작은 동물 하나 때문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살글 보고 실소를 터뜨렸거든요. 이게 보호종이라고요? 그냥 고양이잖아요 라고 비웃었죠. 하지만 그 작은 동물이 저에게 보여준 건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작은 것의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깨달으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클로에 마이어스, 38살입니다. 프랑스 국적의 유네스코 자연유산 평가관으로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 앞에 놓인 상황은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한국 출장 명령서를 받은 거였거든요. 한국, 일본 옆 나라잖아요. 제가 동료들에게 한 말이에요. 솔직히 아시아 생태계에 대해 별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12년간 세계 각지의 생태계를 평가해왔는데 아시아 토종 동물들은 대부분 외래종에게 밀려나는 약한 존재들이었거든요. 제 임무는 단 하나였어요. 한국 멸종위기종인 살기 유네스코 생태보호 등재 기준에 부합하는지 평가하는 일이었죠. 사전 자료를 검토하면서 정말 의아했어요. 몸길이 60cm 정도의 작은 고양이과 동물이 보호 가치가 있다는 거였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회의적이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생태학적으로 특별할 게 없어 보였거든요. 작은 반도국가에서 무슨 대단한 생물종이 나올 수 있겠어요? 국립생태보전원에서 나온 직원들이 저를 맞이했어요. 정중하긴 했지만 뭔가 어색한 분위기였어요. 아마도 제가 회의적인 표정을 숨기지 못했기 때문일 거예요. 숙소로 가는 길에 담당자가 살게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해줬어요. 한국의 대표적인 토종 육식동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육식동물이라니 고양이 크기로 뭘 잡아먹겠어요? 다음날 첫 현장 조사를 나갔을 때 정말 실망했어요. 살게 서식지라는 곳이 그냥 평범한 숲이었거든요. 아프리카 사바나나 아마존 정글과는 비교도 안 되는 밋밋한 풍경이었어요. 드디어 살글 처음 본 순간을 잊을 수 없어요. 케이지 안에 있던 살글 보는 순간 저는 실소를 터뜨렸어요. 이게 보호종이라고요? 그냥 고양이잖아요. 정말 솔직한 반응이었어요. 현지 연구원들에게 어떻게 보호 가치가 있다고 보시나요? 라고 비꼬듯이 물어봤어요. 그들의 대답은 막연했어요. 생태계 균형을 유지한다느니 문화적 가치가 있다느니 하는 추상적인 말들 뿐이었어요. 저는 분명히 말했어요. 생태 가치 평가에 감정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과학적 근거만이 중요해요. 악어가 오면 고양이는 먹히는 게 자연의 이치죠. 정말 냉정하게 말했어요. 사실 제게는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동남아시아에서 외래종 침입으로 토착종이 몰살되는 걸 수없이 봤거든요. 버마 비단뱀이 플로리다 늪지대를 점령하고 아프리카 나일악어가 동남아 하천을 장악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어요. 그래서 저는 확신했어요. 아시아의 토종은 약하고 이겨본 적이 없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삭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귀여운 고양이일 뿐이라고 말이에요. 국립생태보전원 팀장인 장윤석 박사를 만났을 때도 비슷한 생각이었어요. 조용하고 과묵한 분이었는데 뭔가 자신감이 부족해 보였어요. 살게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하시지만 설득력이 떨어졌어요. 첫날 조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면서 생각했어요. 이번 평가는 금방 끝날 것 같다고 말이에요. 살근 보호 가치가 낮다고 결론 내리고 빨리 프랑스로 돌아가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몰랐던 건 이번 한국 출장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이었어요.
그 작은 동물이 저에게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가르쳐 줄 거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현장 조사가 시작될 예정이었어요.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지만 일단 전문가로서 객관적인 평가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였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현장 조사를 시작했어요. 장윤석 박사가 저를 안내하면서 살개 흔적들을 보여줬어요. 발자국, 배설물, 먹이 잔해 등을 자세히 설명해 주더라고요. 장윤석 박사가 말했어요. 살기 2구역을 통제 중입니다. 이 발자국 패턴을 보시면 정기적으로 순찰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어이없었어요. 통제요? 이 조그만 동물이요? 제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이건 희망사항이지 과학이 아니죠. 고양이 크기의 동물이 넓은 구역을 통제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장윤석 박사는 조용히 답했어요. 크기가 전부는 아닙니다. 살은 지능적으로 움직여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더욱 회의적이 됐어요. 지능이라니 과장이 심하다고 생각했어요. 며칠 동안 조사를 계속하면서 장윤석 박사의 말없는 태도가 거슬렸어요. 제가 질문을 해도 명확한 답변 대신 추상적인 말만 반복했어요. 과학적 근거를 요구하면 그냥 직접 보시면 안다고 했어요. 특히 살개 사냥 능력에 대한 설명이 이상했어요. 장윤석 박사는 살기 자신보다 큰 동물도 제압할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어요. 저는 점점 확신이 섰어요. 한국 연구진들이 자국의 동물을 과대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민족적 자부심 때문에 객관적 판단을 못하고 있다고 봤어요. 그런데 셋째 날 저녁에 긴급 상황이 발생했어요. 국립생태보전원에서 급히 연락이 왔어요. 한 마리의 케이프 악어가 불법 밀수되어 탈출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케이프 악어는 아프리카 원산의 대형 악어로 성체 길이가 4m에 달하는 맹수예요. 한국 생태계에는 전례 없는 위험한 외래종이 침입한 거였어요.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장윤석 박사가 긴급히 카메라 함정을 설치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살기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합니다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황당했어요. 살기 어떻게 나온다고요? 도망가겠죠. 제가 쏘아붙이듯 말했어요. 고양이 크기의 동물이 악어와 맞서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하지만 장윤석 박사는 묵묵히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살개 주요 이동 경로마다 정밀한 카메라들을 배치했어요. 마치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확신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분들이 정말 현실을 모르는구나. 케이프 악어는 아프리카에서도 최상위 포식자예요. 하마도 공격하는 동물인데 작은 살기 어떻게 대항하겠어요? 그날 밤 카메라 모니터링실에서 대기하면서 정말 답답했어요. 한국 연구진들은 뭔가 기대하는 표정이었지만 저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었어요. 살은 도망가거나 잡아먹힐 거라고 확신했어요. 새벽 2시쯤 첫 번째 알람이 울렸어요. 카메라 한 대에서 움직임이 감지된 거였어요. 모니터를 보니 거대한 악어가 늪지 근처를 배회하고 있었어요. 정말 무시무시한 모습이었어요. 악어는 길이가 거의 4m에 달했어요. 두꺼운 비늘과 강력한 턱을 가진 완벽한 살인 기계였어요. 이런 괴물을 작은 살기 어떻게 상대한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잠시 후 두 번째 알람이 울렸어요. 다른 카메라에서 살개 모습이 포착된 거였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불쌍한 동물이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살개 움직임이 이상했어요. 도망가는 게 아니라 악어 쪽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천천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었어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어요. 저는 장윤석 박사에게 말했어요. 살을 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렇게 두면 죽을 거예요. 하지만 장윤석 박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기다려보자고 했어요. 그때까지도 저는 확신했어요. 곧 끔찍한 장면을 보게 될 거라고 말이에요.
작은 살기 거대한 악어에게 잡아먹히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건 정말 괴로웠어요. 새벽 3시 10분경이었어요. 갑자기 메인 카메라에서 급격한 움직임이 포착됐어요. 악어가 늪가에서 쉬고 있는데 어디선가 그림자 하나가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카메라 화질이 선명하지 않아서 처음에는 뭔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곧 그 그림자가 살기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놀라운 건 살기 악어에게 정면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모니터를 바라봤어요. 이제 정말 끔찍한 장면을 보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살기의 움직임은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살근 악어의 뒤쪽으로 몸을 낮춰 접근했어요. 마치 완벽한 사냥꾼처럼 조용하고 신중하게 움직였어요. 악어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 순간은 정말 믿기 어려웠어요. 살기 악어의 등 뒤에서 갑자기 튀어나와서 발톱으로 무언가를 긁는 게 보였어요. 정확히 어디를 공격했는지는 화질 때문에 명확하지 않았어요. 악어가 크게 포효하면서 몸을 뒤틀었어요. 분명히 어딘가 다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살근 이미 안전한 거리로 피해 있었어요. 정말 빠른 속도였어요. 악어가 살을 쫓으려고 했지만 이상하게 움직임이 둔했어요. 뭔가 치명적인 부상을 입은 것 같았어요. 살근 늪 반대편으로 유인하듯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모니터를 보면서 정말 당황했어요. 이게 정말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 싶었어요. 고양이 크기의 동물이 4m 악어를 상대로 싸우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장윤석 박사는 조용히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놀라는 기색도 없이 마치 예상했던 일인 것처럼 차분했어요. 저는 그 모습이 더욱 신기했어요. 다음 날 아침 현장으로 나가봤을 때 정말 충격적인 광경을 마주했어요. 악어가 늪 가장자리에서 시체로 발견된 거였어요. 그 거대한 맹수가 정말 죽어 있었어요. 저는 당황스러워서 계속 중얼거렸어요. 이건 우연이에요. 절대 살기 죽인 게 아닙니다. 다른 이유가 있을 거예요. 병이나 다른 요인 때문에 죽었을 거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장윤석 박사는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우리는 결과만 봅니다라고 짧게 말했을 뿐이에요. 그 침묵이 더욱 무서웠어요. 마치 이런 일이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였어요. 악어의 시체를 자세히 관찰해봤어요. 몸길이 3m 80cm의 몸무게는 최소 200kg은 넘어 보였어요. 정말 무시무시한 크기였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악어의 눈 주변에 날카로운 상처가 있었어요. 정말 정밀하게 뚫린 상처였어요. 마치 레이저로 자른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상처를 보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혹시 정말 살기 저 부위를 공격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믿고 싶지 않았어요. 현장 조사팀이 와서 부검을 진행했어요. 정확한 사인을 밝혀내려고 했어요. 저는 그 결과를 기다리면서 정말 불안했어요. 제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날 오후 부검 결과가 나왔어요. 악어의 사인은 뇌 손상이었어요. 눈을 통해 뇌까지 관통하는 치명적인 상처가 발견됐다고 했어요. 정말 놀라운 정밀함이었어요. 수의사가 설명했어요. 이 상처는 매우 날카로운 발톱에 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공격 각도가 완벽해서 한 번에 치명타를 입혔네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완전히 멘붕이 왔어요. 정말 살기 악어를 죽인 거였어요. 고양이 크기의 동물이 자신보다 8배나 큰 맹수를 단숨에 제압한 거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이건 기적일 뿐이에요. 반복되지 않을 거라고 혼자서 중얼거렸어요. 우연히 운이 좋았던 것뿐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장윤석 박사가 저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살근 싸우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기 터전이 침범되면 상대가 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부검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계속 결과를 기다렸어요. 정말 살기 악어를 죽였는지 확실히 알고 싶었어요. 아직도 믿기지 않았거든요.
뭔가 다른 설명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수의사가 정밀 검사 결과를 발표했을 때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악어의 시신에서 눈 주위가 날카롭게 찢긴 흔적이 명확하게 발견됐다고 했어요. 그것도 정확히 뇌로 이어지는 치명적인 부위였어요. 더 놀라운 건 공격의 정확성이었어요. 살개 발톱이 악어의 눈을 관통해서 뇌까지 도달했다는 거예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 정확한 해부학적 지식에 기반한 공격이었어요. 수의사가 설명을 계속했어요. 살개 발톱 흔적이 악어의 가장 약한 부위를 정확히 겨냥했다고 했어요. 마치 악어의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 같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무너졌어요. 이건 전략이야, 단순한 본능이 아니라고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기적일 뿐이에요. 반복되지 않을 거라고 제가 강하게 말했어요. 한 번의 우연한 사건으로 전체를 판단할 순 없어요. 과학적이지 않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장윤석 박사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전혀 놀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마치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닌 것처럼 보였어요. 장윤석 박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살균 싸우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기 터전이 침범되면 상대가 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크기나 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성이 중요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제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모든 상식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작은 동물이 큰 동물을 이긴다는 건 자연계에서 거의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장윤석 박사가 추가로 설명해줬어요. 살균 수백만 년간 한반도에서 진화해온 완벽한 포식자라고 했어요. 크기는 작지만 지능과 민첩성은 어떤 동물보다 뛰어나다고 했어요. 특히 살개 사냥 전략이 독특하다고 했어요. 정면 대결을 피하고 상대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해서 한 번에 제압한다고 했어요. 마치 암살자 같은 전술을 사용한다는 거였어요. 저는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동남아시아에서 본 수많은 사례들이 머리에 떠올랐어요. 토착종들이 외래종에게 일방적으로 밀려나는 모습들 말이에요. 버마 비단뱀이 플로리다 늪지대를 완전히 점령한 사례를 떠올렸어요. 현지 악어들도 비단뱀에게 잡아먹히는 일이 빈번했어요. 외래종의 침입은 항상 토착종의 패배로 이어졌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정반대 상황이 벌어진 거였어요. 토착종인 살기 외래종 악어를 완벽하게 제압한 거였어요. 이건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모든 사례와 다른 결과였어요. 장윤석 박사가 카메라 영상을 다시 보여줬어요. 살기 악어에게 접근하는 장면을 슬로우 모션으로 분석해줬어요. 정말 치밀하고 정확한 움직임이었어요. 살균 악어의 시야 밖에서 접근했어요. 그리고 악어가 가장 방어하기 어려운 각도에서 공격했어요. 마치 수십 번 시뮬레이션을 해본 것처럼 완벽한 전략이었어요. 공격 순간도 놀라웠어요. 살균 망설임 없이 악어의 눈을 겨냥했어요. 그것도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치명타를 입혔어요. 실수나 우연히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었어요.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단순한 야생동물의 본능적 행동이 아니었어요. 고도의 지능과 경험이 결합된 완벽한 전술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 전문가로서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12년간 쌓아온 경험과 지식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순 없었어요. 그날 밤 숙소에서 혼자 생각해봤어요. 정말 살기 그렇게 강한 동물일까요? 아니면 이번이 정말 예외적인 사건일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하지만 부검 결과는 명확했어요. 살기 완벽한 전략으로 악어를 제압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었어요. 과학적 증거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계속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작은 살기 거대한 악어를 단숨에 제압하는 모습이 잊히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장윤석 박사를 만났을 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이런 일이 전에도 있었냐고 말이에요. 장윤석 박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살근 필요할 때만 싸웁니다. 하지만 싸울 때는 절대 지지 않아요. 장윤석 박사의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박혔어요. 정말 자신감 넘치는 말이었어요. 저는 그때부터 살게 대해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작고 약한 동물이 아니었어요. 완벽한 전략가이자 무서운 포식자였어요. 하지만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는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정말 이 작은 동물이 그렇게 대단한 건지 더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저는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 사건이 외부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언론 보도도 없고 해외 보고서에도 올라가지 않았어요. 저는 정말 분노했어요. 이건 대단한 일이잖아요. 왜 전 세계에 알리지 않죠? 토착종이 외래종을 제압한 건 생태학적으로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런 걸 숨기면 안 되죠. 장윤석 박사에게 따졌을 때 그의 대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는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여주기보다 지켜내는 걸 택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다른 나라였다면 이런 사건을 대대적으로 홍보했을 거예요. 자국의 토착종이 얼마나 우수한지 세계에 자랑했을 거예요. 하지만 한국은 조용히 있었어요. 저는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이렇게 대단한 일을 숨기는 거죠? 살게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건 아닌가요? 정말 답답했어요. 장윤석 박사가 설명해줬어요. 우리는 살을 보호하는 게 목적이에요. 유명해지면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조용히 연구하고 보존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뭔가 깨달았어요. 한국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제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자랑하기보다는 실질적인 보호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다른 연구원들도 비슷한 태도였어요. 살기 악어를 제압한 사건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놀라거나 흥분하지도 않았어요. 마치 예상된 결과인 것처럼 말이에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신기했어요. 보통 연구자들은 이런 놀라운 발견을 하면 논문을 쓰고 학회에 발표하려고 해요.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움직임이 전혀 없었어요. 대신 살게 서식지 보호에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더 안전한 환경을 만들고 개체 수를 늘리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어요. 정말 실용적인 접근이었어요. 장윤석 박사가 저에게 말했어요. 살은 이미 충분히 강해요. 우리가 할 일은 그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홍보는 필요하지 않아요. 그 말에 저는 자극을 받았어요. 왜 나는 저런 자세를 몰랐을까? 지금까지 저는 발견을 자랑하고 인정받는 데만 집중했어요. 정작 동물들을 보호하는 데는 소홀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평가했던 다른 나라들을 떠올려 봤어요. 대부분 자국의 동물들을 과대 포장해서 홍보하려고 했어요. 실제 보호 활동보다는 관광 상품화에 더 관심이 많았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살을 보호하고 있었어요. 화려한 홍보 없이도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며칠 더 조사를 진행하면서 한국의 생태 보호 시스템에 대해 더 알게 됐어요. 정말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감정적이지 않고 철저히 데이터에 기반하고 있었어요. 특히 삭 보호 프로그램이 인상적이었어요. 서식지 복원, 개체수 모니터링, 질병 관리 등 모든 면에서 완벽했어요. 제가 본 어떤 나라보다 우수한 시스템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활동이 조용히 이뤄지고 있었어요. 대외적인 홍보나 자랑은 전혀 없었어요. 오직 살게 안전과 번식에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동받았어요. 진정한 보호가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화려한 말보다는 실질적인 행동이 중요하다는 걸 배웠어요. 장윤석 박사와 대화를 나누면서 한국 사람들의 철학을 이해하게 됐어요. 보여주기보다는 지켜내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였어요. 그 철학이 살게에도 적용되고 있었어요. 상 역시 자랑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자신의 영역을 지키고 있을 뿐이었어요.
필요할 때만 행동하고 평소에는 숨어 있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진정한 강함은 소리치는 게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조용하지만 확실한 힘이 진짜 강함이라는 걸 배웠어요. 한국과 상 모두 그런 강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화려하지 않지만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힘 말이에요. 저는 그런 모습에 정말 감동받았어요. 그날 밤 숙소에서 생각해봤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잘못된 기준으로 생태계를 평가해왔는지 반성하게 됐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진정한 가치는 숨어있는 곳에 있었어요. 조용하지만 확실한 실력, 자랑하지 않는 강함이 진짜 중요한 거였어요. 삭과 한국이 그걸 보여주고 있었어요. 조사가 끝나갈 무렵 저는 마지막으로 혼자 살게 서식지를 둘러보고 싶었어요. 지난 며칠간 겪었던 일들을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제 마음도 복잡했고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비가 내리는 날이었어요. 장윤석 박사는 위험하다고 말렸지만 저는 꼭 가보고 싶다고 했어요. 살객에 개인적으로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혼자서 숲길을 걷는데 정말 조용했어요. 빗소리와 제 발걸음 소리만 들렸어요.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지난 며칠간의 일들을 되돌아볼 수 있었어요. 처음 살글 봤을 때 제가 얼마나 무례했는지 생각해봤어요. 그냥 고양이라고 비웃었던 제 자신이 정말 부끄러웠어요. 전문가라는 사람이 그렇게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니요. 살기 악어를 제압하는 모습을 본 후로 제 모든 생각이 바뀌었어요. 크기나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진정한 강함은 다른 곳에 있었어요. 숲을 걷다가 살개 발자국을 발견했어요. 비에 젖어 있지만 아직 선명했어요. 며칠 전에 찍힌 것 같았어요. 혹시 악어와 싸웠던 그 살개 발자국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발자국을 따라 걷다 보니 늪 가장자리까지 이어져 있었어요. 그곳에는 악어의 발톱이 부러진 채 박혀 있었어요. 격렬한 싸움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저는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 작은 동물이 저 맹수를 정말 몰아냈다고요? 직접 현장을 보니 더욱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일어날 수 없었어요.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살글 우습게 봤던 제 자신이 정말 부끄러웠어요. 그때 갑자기 숲 너머에서 움직임이 보였어요. 조용히 고개를 들어보니 삭 한 마리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거리는 10m 정도 됐어요. 정말 신비로운 순간이었어요. 삭과 눈이 마주쳤을 때 정말 특별한 기분이었어요. 그 눈빛에서 지혜와 강인함이 느껴졌어요. 작은 몸집이지만 엄청난 카리스마가 있었어요. 저는 그 살객에 마음속으로 사과했어요. 처음에 당신을 무시해서 정말 죄송해요.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이제야 알겠어요.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살근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뒤돌아섰어요. 그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어요. 한마디 말도 없이 그냥 사라진 거였어요. 정말 고요했어요. 하지만 그 침묵이 더욱 인상적이었어요. 살근 자랑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강함을 과시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자신의 일을 할 뿐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살기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진정한 강자는 저런 모습인 거구나 하는 깨달음이 들었어요. 돌아오는 길에 계속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살게 그 조용한 눈빛, 말없는 위엄, 과시하지 않는 강함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숙소에 도착해서 장윤석 박사에게 살글 만났다고 말했어요. 장윤석 박사는 웃으면서 살기 당신을 인정한 것 같다고 했어요. 보통은 사람을 피하는데 모습을 드러낸 건 특별한 의미라고 했어요. 그날 밤 저는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알 수 있었어요.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크기로 강함을 측정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살근 저에게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가르쳐줬어요. 소리치지 않는 강함, 과시하지 않는 위엄, 필요할 때만
행동하는 지혜를 보여줬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조용하지만 확실한 실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랑하지 않지만 누구보다 훌륭한 일을 해내고 있었어요. 저는 그날 밤 제 보고서를 다시 써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삶의 진정한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편견으로 판단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서울로 돌아온 후 저는 정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유네스코에 제출할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이었죠. 처음 계획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 될 예정이었어요. 호텔 방에서 기존 보고서를 읽어보니 정말 부끄러웠어요. 삶을 폄하하고 보호 가치가 낮다고 평가한 내용들이 가득했어요. 이런 보고서를 제출할 수는 없었어요. 저는 과감하게 그 보고서를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직접 경험한 삶의 진정한 모습을 담고 싶었어요. 새로운 보고서에는 살기 유네스코 보호가치 기준 5단계에 해당한다고 썼어요. 최고 등급이었어요. 그리고 한국의 생태 시스템이 자율 방어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어요.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삭과 악어의 대결 장면을 자세히 기록했어요. 과학적 데이터와 함께 제가 느낀 감동도 솔직하게 담았어요. 더 이상 냉정한 척하고 싶지 않았어요. 특히 삶의 전략적 사고 능력에 대해 강조했어요. 단순한 본능이 아니라 고도의 지능에 기반한 행동이라고 분석했어요. 이런 능력은 정말 보기 드문 것이라고 평가했어요. 한국의 보호 시스템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했어요. 화려한 홍보 없이 실질적인 보호에 집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썼어요. 다른 나라들이 본받아야 할 모델이라고 추천했어요. 보고서를 완성하고 나서 파리에 있는 상사 니콜라 샤베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보고서 내용이 처음 예상과 많이 다르다고 미리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니콜라가 물어봤어요. 너 진심으로 감동한 거냐?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네, 저는 다시 배웠어요. 지켜내는 것의 강함을 말이에요. 니콜라가 놀라면서 말했어요. 클로에, 너 정말 많이 변했구나. 예전의 냉정한 내가 아니야. 저는 웃으면서 답했어요. 좋은 방향으로 변한 것 같아요.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장윤석 박사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분 덕분에 정말 많은 걸 배웠거든요. 삭뿐만 아니라 인생에 대해서도 배웠어요. 장윤석 박사를 만났을 때 정말 고마웠어요. 저의 편견을 깨뜨려주고 진실을 보여주신 분이었어요. 처음에는 말이 없어서 답답했는데 이제는 그 침묵의 의미를 알 것 같았어요. 장윤석 박사가 저에게 말했어요. 클로에 씨가 삶을 이해해 주셔서 정말 기뻐요. 앞으로도 삶을 지켜봐 주세요. 저는 약속한다고 답했어요. 공항으로 가는 길에 마지막으로 삭서식지를 지나갔어요. 창밖으로 그 숲을 바라보면서 살객에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고마웠다고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비행기에서 창밖을 내려다보면서 한국이 점점 멀어지는 모습을 봤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삭과 한국이 영원히 남을 것 같았어요. 파리에 도착해서 동료들을 만났을 때 모든 사람들이 제 변화를 알아봤어요. 표정도 밝아지고 목소리도 따뜻해졌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뭔 일이 있었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삭 이야기를 해줬어요. 처음에는 무시했던 작은 동물이 제게 얼마나 큰 감동을 줬는지 설명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관심 있게 들어줬어요. 특히 살기 악어를 제압한 이야기를 할 때 모든 사람들이 놀라워했어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과학적 증거도 함께 보여줬어요. 동료들이 감탄하면서 말했어요. 한국의 토착종이 그렇게 강한 줄 몰랐다고 했어요. 이제까지 아시아 동물들을 과소평가했던 것 같다고 반성하더라고요. 제 보고서가 유네스코에서 공식 승인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기뻤어요. 살기 최고 등급 보호종으로 등재된 거였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그날 밤 집에서 혼자 축하하면서 살을 생각했어요. 지금쯤 살은 평소처럼 조용히 자신의 영역을 지키고 있을 거예요. 자랑하지 않으면서 말이에요.
저는 살객에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진정한 강함, 겸손한 위엄, 과시하지 않는 실력을 배웠어요. 그리고 그런 가치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조용하지만 확실한 실력을 가진 나라였어요. 자랑하지 않지만 누구보다 훌륭한 일을 해내는 나라였어요. 한국에서 돌아온 지 벌써 1년이 흘렀어요. 그동안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제 인생관이 완전히 바뀌었고 일하는 방식도 달라졌어요. 모든 건 삭 덕분이었어요. 유네스코에서 제 보고서가 모범 사례로 선정됐어요. 다른 평가관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교육 자료로 활용되고 있어요. 살개 이야기가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된 거예요. 여러 나라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어요. 삭과 한국의 생태 보호 시스템에 대해 발표해달라는 거였어요. 저는 기꺼이 응했어요. 살개 진가를 알리고 싶었거든요. 가장 기억에 남는 강연은 독일에서 한 것이었어요. 유럽 생태학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삭 이야기를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감동받았어요. 특히 악어 제압 이야기에는 박수갈채가 쏟아졌어요. 강연 후 한 독일 교수가 저에게 말했어요. 우리가 아시아 동물들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었던 것 같다고 했어요. 크기만으로 강함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는 살을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 제작 의뢰도 받았어요. BBC에서 제안한 건데 정말 의미 있는 프로젝트라고 생각해요. 살의 진정한 모습을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거든요. 다큐멘터리 촬영을 위해 다시 한국을 방문했어요. 1년 만에 보는 삭 서식지가 정말 반가웠어요. 그리고 장윤석 박사님도 다시 만날 수 있어서 기뻤어요. 장윤석 박사님이 말씀하시길 삭개체 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유네스코 등재 후 보호 활동이 더욱 활발해졌다고 했어요. 정말 뿌듯한 소식이었어요. 촬영 중에 정말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어요. 살기 또 다른 외래종 뱀을 제압하는 모습이었어요. 이번에도 완벽한 전략으로 상대를 무력화시켰어요. 여전히 대단한 실력이었어요. 그 장면을 보면서 다시 한번 확신했어요. 살은 정말 특별한 동물이라는 걸 말이에요. 크기는 작지만 누구보다 강하고 지혜로운 존재였어요.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후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이 있었어요. 특히 아시아 토착종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더 이상 약하다고 생각하지 않게 된 거예요. 한국 정부에서도 감사 인사를 전해왔어요. 살의 가치를 국제적으로 알려줘서 고맙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배웠다고 답장을 보냈어요. 요즘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어요. 아시아 각국의 토착종들을 재평가하는 일이에요. 살에서 배운 교훈을 바탕으로 편견 없는 평가를 하고 싶어요. 특히 작고 눈에 띄지 않는 동물들에 관심이 많아졌어요.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단한 능력을 가진 동물들이 많을 것 같아요. 매일 저녁 일을 마치고 나면 살을 생각해요. 지금쯤 조용히 자신의 영역을 지키고 있을 거예요. 자랑하지 않으면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고 있을 거예요. 살기 제게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교훈은 진정한 강함은 소리치는 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조용하지만 확실한 실력, 과시하지 않는 위엄이 진짜 강함이라는 걸 배웠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도 마찬가지였어요. 큰 소리 내지 않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는 나라였어요. 자랑하기보다는 실제로 해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였어요. 최근에 읽은 기사에서 살기 다시 한번 외래종을 제압했다는 소식을 봤어요. 이번에는 불법 방류된 대형 거북이였다고 하더라고요. 여전히 자신의 영역을 지키고 있는 거였어요. 그 기사를 보면서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제가 처음 만났던 그 작은 동물이 계속해서 자신의 역할을 해내고 있다는 게 감동적이었어요. 살은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지도 않고 인정받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필요한 일을 할 뿐이었어요. 정말 멋진 모습이었어요. 저는 이제 확실히 알아요. 살은 울지 않았지만 저는 울었습니다. 그 작은 동물이 보여준 진정한 강함 앞에서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을 때 정말 울었어요.
처음엔 그저 작은 벌레나 다름없다고 생각했던 존재가 제게 인생에 가장 큰 교훈을 준 거였어요.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지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가르쳐 줬어요. 한국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도 삭과 비슷했어요. 화려하게 자랑하지 않지만 실질적인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이었어요. 장윤석 박사님의 그 조용한 자신감이 이제는 이해가 돼요. 설계 능력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설명하려고 하지 않았던 거였어요. 진실은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드러나니까요. 우리는 싸우지 않았다. 우리는 준비하고 있었다. 이 말이 삭과 한국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 같아요. 화려한 홍보나 과시 없이 묵묵히 실력을 쌓고 있었던 거예요. 삭은 다시 한번 숲으로 사라졌어요. 하지만 그 존재 하나가 한 나라의 생태와 정신을 보여줬어요. 작지만 강한 나라 대한민국은 소리치지 않고 진실로 싸우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다른 나라를 평가할 때도 겉모습에 속지 않아요. 화려한 포장보다는 실질적인 내용을 보려고 해요. 삭이 가르쳐준 교훈을 잊지 않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삭을 지켜볼 거예요. 그리고 그 작은 동물이 보여주는 진정한 강함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거예요. 편견 없는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삭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고 싶어요. 저에게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셔서 고마워요.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가를 깨닫게 해주셔서 고마워요. 작지만 강한 나라 대한민국. 소리치지 않고 진실로 싸우는 나라. 삭처럼 조용하지만 확실한 실력을 가진 나라. 이게 제가 경험한 진짜 한국의 모습이었어요. 오늘도 어딘가에서 삭은 자신의 영역을 지키고 있을 거예요. 말없이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하면서 말이에요. 그 모습이 저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에요.